지난 2004년 경부선 고속철 1단계 서울 동대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고속철 시대가 열렸다. 서울 부산 2시간대. 그러나 울산은 이 꿈의 속도에서 소외돼 있었다. 그랬던 것이 2단계 개통으로 울산도 마침내 고속철에 편승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오늘 개통돼 다음 달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공식적으로 열차 운행이 시작되는데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서게 됩니다. 한국철도의 역사는 올해로 111년. 지난 1909년 경인선 개통이 한국철도의 시작이었다. 이후 수탈과 대륙 침략을 위한 기반 시설로 일제는 한반도 곳곳에 철도를 건설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숱한 철도와 열차가 파괴되었다. 그러나 전쟁 물자 수송의 필요성 때문에 그 복구 또한 신속했다. 6, 70년대 경제개발 시대, 철도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국토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철도가 속속 개통되면서 철도는 물류와 여객 수송의 핵심이 되었다.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한때 위기가 닥치기도 했으나 철도는 그 수송 능력과 친환경성 덕분에 오히려 미래 교통으로 인식되었다. 한국철도는 철도의 미래의 주목, 이미 20여 년 전 고속철 건설에 뛰어들었다. 지난 2004년 경부선 고속철 1단계 완공으로 5번째로 고속철을 보유한 철도 선진국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0월 28일 경부선 고속철 제2단계가 완공되면서 한국철도는 한 단계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 울산 서울 1시간 50분이요, 울산 부산 20분대. 꿈의 속도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속철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고속철이 지역 발전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호텔, 지역 의료인들이 모였다. 회의 주제는 부산 지역 의료 활성화. 부산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자는 회의. 모두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의의 기준은 본인이 수술을 잘하고 진료를 잘한다고 해서 명의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회의가 열린 것은 경부 고속철 때문이었다. 2004년 경부 고속철 1단계 개통 이후 부산의 의료계는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었다. 부산 지역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고속철로 서울 접근성이 용이해지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찾아 환자들이 서울로 빠져나갔다. 이른바 빨대 현상이었다. 지역민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아주 서울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체제를 갖춰줘야 되겠다. 그 체제를 어떻게 갖추겠다? 첫째로 말부터 우리 병원에는 말부터 저 서울말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꿈의 열차로 불리는 고속철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대구 공항을 이용한 항공 승객은 40%나 줄었습니다. 대한항공 대구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김포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부 고속철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곳이 있었다. 대구 국제공항. 대구 공항이 텅텅 비기 시작했다. 항공기 이용객이 썰물처럼 고속철로 빠져나간 것이다. 급기야 대구 공항의 서울 노선은 폐지되고 말았다. 반면 동대구역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기 시작했다.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루 이용객 2만여 명,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서울 도심까지 이동의 편리성으로 고속철은 승객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아무래도 일단은 뭐 비행기 대비 상대적으로 좀 싼 비용으로 이제 좀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커리 우먼이나 이렇게 일적으로도 되게 많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속철 울산역 개통으로 울산공항에 비상이 걸렸다. 고속철 개통 일주일이어 이미 울산공항의 탑승률이 20-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울산공항은 주말 평균 탑승률은 80% 이상, 이른바 황금 노선이었다.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어든 울산공항. 대구, 부산공항과 달리 국제 노선이 없는 울산공항은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노선이 이제 굉장히 좀 편입하게 돼 있는데 노선을 좀 다양화한다든가 그다음에 저가 항공 혹은 소형 항공 이런 다변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요금도 좀 높게 책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요금에 대한 어떤 정책도 좀 세워서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 환경의 변화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친 직접적인 사례가 있다. 지난 2008년 개통된 부산-울산 고속도로. 울산에서 해운대까지 30분대 이동. 여파는 즉각 나타났다. 부산 지역 대형 백화점의 이용객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갑작스레 늘어난 이용객. 그 한가운데 울산의 쇼핑객들이 있었다. 고속도로 덕분에 접근이 쉬워지자 울산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쇼핑 환경이 더 나은 부산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주말에 원정 쇼핑 고객 분들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제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인 쇼핑 정보 제공과 그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고속철이 가져온 변화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맨 처음 나타난 것은 서울 집중화 현상. 경부 호남선 1단계 개통으로 서울역 이용객이 급격히 늘어났다. 반나절 생활권의 실현. 서울은 거대한 블랙홀이 돼가고 있었다.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기 참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KTX 시간도 절약되고 하니까 주말 안에 모든 것을 친구도 보고 뭐 해결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관광 레저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비교적 오지로 인식되던 무주의 덕유산. 스키장이 폐장된 이후에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1인당 10,000원이라는 비싼 탑승료에도 아랑곳 않고 많은 탐방객들이 곤돌라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고속철을 이용, 당일로 덕유산을 찾은 사람들이다. 인파로 넘치는 덕유산 정상. 고속철이 없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덕유산 정상까지 찾을 수 있는 환경, 바로 고속철이 제공한 것이다. 차량 막히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런 개인 정보도 많이 받을 수 있어가지고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서울, 부산 2시간대의 경부 고속철. 부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른바 당일치기 부산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찾는 곳은 부산의 명소들. 자갈치 시장도 빠지지 않는다. 싱싱한 횟감을 맛보면서 항구 도시의 정취를 흠뻑 느끼는 이들. 고속철이 부산에 가져온 변화이자 기회라면 기회인 것이다. 예전 같으면은 하루 생활권이 안 되니까 그냥 왔다가 막 시간이 쫓겨서 바로 갔는데 지금은 자갈치를 들려서 해도 싱싱한 회도 한 접시 자시고
또 이래 주위도 둘러보시고 이래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일 탐방객의 증가만으로 지역이 고속철의 혜택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을까? 고속철 붐을 지속시킬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 페리나 또 크루즈와 연계를 함으로써 국제 교통의 거점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향후에 남해안이나 경주 또 더 나아가 일본의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그런 관광 벨트의 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마침내 개통한 울산역. 고속철은 서울 집중화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울산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인가. 울산역 주변의 관광 인프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 현 시점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가 그 신불산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신불산은 어떻게 가면 좋은지요? 혹시 여기에서 언양까지만 가면은 언양 여행 전문가와 함께 울산역 주변 지역을 둘러보기로 했다. 한 대. 출발부터 나랑이었다. 대중교통을 이용 울산역을 떠나는 것 자체부터 어려웠다. 목적지 신불산까지 가는 버스는 고작 하루에 3차례. 택시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이 택시가 그 베네골까지도 갑니까? 베네골이요? 예, 베네골이요. 베네골까지가 한 30분 정도요. 40분 정도요. 할증료 포함 2, 3만 원의 요금은 부담이었다. 9시 40분에 울산역에 도착. 무려 1시간 20분을 기다려서야 목적지 버스를 탈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거 베네골 올라갑니까? 예. 서울에서 저는 버스 승객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이었다.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베네골 버스 타고 베네골까지 가서 거기서 신불산에 이제 가보려고. 가보셨어요? 팔에서 폭포? 참 좋다는 그곳.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버스로 1시간이요. 변변한 안내도 없이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수집하며 가야 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 역에 도착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제가 이제 신불산을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교통편이 이제 자주 있지는 못하니까 뭐 기다리는 시간도 좀 있고. 울산역에 도착한 지 2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목적지 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울산역에서 겨우 30여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서울 울산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신불산 간월제로 이어지는 길. 가을을 담은 풍광은 아름다웠고 단풍은 절정이었다. 3시간을 걸어 도착한 신불산 억새밭. 영남 알프스의 명성에 맞게 산새와 억새의 조화가 전문 여행가를 매료시켰다. 드문드문 지나가는 탐방객들. 절정의 억새. 탐방객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아직은 이 풍광과 고속철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한 탓도 있을 것이다. 신불산이라든가 영남 알프스 일대가 다 해발 1000m가 다 넘는 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뭐 자연 지형이라든가 올랐을 때 그 바라보이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좋은 산을 이 울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 고속철과 대중교통의 연계와 환승인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독일의 중앙역. 베를린 중심지에 자리 잡은 이 역의 가장 큰 특징은 환승의 편리성에 있다. 버스는 역 입구까지 이어지고
지하와 지상 3층에 플랫폼이 설치돼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연결. 승객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지상의 철로는 동서를 연결하고 지하는 남북을 이어주는 시스템. 승객들은 단시간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열차를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다. 이런 편리한 환승 시스템으로 독일 중앙역은 하루 수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교통 핵심이 되었다. Wir haben den Hauptbahnhof auf Zuwachs geplant. Das heißt, was Sie hier sehen, entwickelt sich in den nächsten Jahren weiter. Wir werden zum Beispiel noch mehr Züge dann auch fahren zum Flughafen BBI. Wir werden den Verkehr auch Richtung Osten weiter ausbauen, sodass wir hier gut gewappnet sind, um mehr Verkehr auch in diesem Bahnhof noch bewältigen zu können in Zukunft. 베를린 역시 교통체증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최근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면서 베를린 교통에 숨통이 튀고 있다. 비서직에 종사하는 칼린 씨의 출근길. 최근 승용차를 버리고 열차 통근을 시작했다. 집에서 걸어서 5분이요. 전철역이 있다. 전철에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는 칼린 씨. 10여 분을 더 달리면 환승역에 도착한다. 전철에서 지하철까지 연결된 환승로. 칼린 씨가 전철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데는 2분여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전철과 지하철을 번갈아 타면서 출근하는 시간은 약 30여 분. 자동차로는 1시간 걸리던 거리였다. 이처럼 칼린 씨의 출근길이 편리해지고 짧아진 것은 편리한 환승 시스템에 있었다. Also ich fahre lieber mit der S- und U-Bahn in Berlin, weil das eine wesentlich günstigere Verbindung ist. Mit dem Auto kommt man zwar auch überall hin, allerdings haben wir viele Baustellen in Berlin und manchmal ist es problematisch, dann der Stau, viele Ampeln. Das ist alles etwas ungünstiger als mit der S-Bahn und ich spare Zeit, bin schneller vor Ort dorthin, wo ich kommen möchte. Ja? Tschüss. 자동차와 달리 정체가 없는 열차. 그 편리한 환승 시스템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 정부가 베를린을 다시 디자인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 시스템이다. 독일은 열차를 교통의 중심에 두었다. 그리고 모든 대중교통을 기차역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이 열차를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이런 계획으로 베를린 중앙역을 비롯 포츠다머 역 등은 새롭게 변신했던 것이다. 열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 그 핵심은 기차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고속철 울산역은 어떨까? 현재 울산역의 위치는 울산 도심지에서 약 30km 떨어진 울주군 삼남면. 울산시청에서 자동차로 약 40분 거리. 당연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울산 시민에게 울산역은 너무 먼 그곳이다. 고속철 울산역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 역에 도착한 다음에도 문제는 남는다. 환승 시스템이 미비한 까닭에 이용객은 무거운 짐이나 악천후를 무릅쓰고 적지 않은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역사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볼 때는 일단 환승센터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미 도보로 멀리 걸어간다든지 뭐 비를 맞고 가는 구간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후에도 관계없이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편하게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4년 1단계 때 개통한 다른 역의 사정은 어떨까? 천안 아산역. 서울과 약 40여 분 짧은 이동거리로 인해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이다. 개통 6년째. 지금도 아산 천안역은 역세권 개발이 한창이다. (1호선) 수도권 전철역과의 거리는 멀고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설 계획이다. 고속버스 터미널과 고속철을 연계한다는 계획. 과연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완벽한 역세권을 위한 조건은 만만치 않다. KTX 하나뿐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부과되는 전철역, 터미널, 경전철 이런 교통 인프라가 같이 어울려져야 되고요. 또 교통 인프라만 있다고 해서 역세권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어울려져서 맞추어서 대규모 백화점이든지 마트든지 대규모 유통시설이 꼭 첨부가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역세권이 된다고 봅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국토를 가진 일본. 일본 철도의 중심은 고속철인 신칸센. 1964년 이후로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고속열차인 신칸센으로 연결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은 이미 철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이들은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해 왔을까? 일본 철도의 중심 신칸센을 끼고 있는 나고야. 도쿄, 오사카와 더불어 일본의 3대 항구 도시인 나고야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고야는 일찍부터 해운, 육상, 철도 등 교통망이 발달했다. 지금도 물류의 중심인 나고야. 이곳 나고야에는 지난 19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신칸센이 개통했다.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2시간이요. 이제 신칸센은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통근객이 없는 휴일에도 나고야역은 붐빈다. 휴일 요금 할인제를 적용,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고야역이 교통의 중심이 된 것은 이런 요금 정책 덕분만은 아니다. 잘 개발된 역세권이 나고야역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나고야역과 바로 붙어있는 JR 센트럴 빌딩 52층. 이 빌딩은 나고야 역세권 개발의 상징이다. 1999년 나고야 신역을 건설한 다음 JR 동해가 전액 투자 52층에 이 JR 센트럴 빌딩을 건립했다. 지금 이 JR 센트럴은 나고야의 랜드마크가 돼 있다. 수많은 쇼핑객과 여행객이 이용하는 JR 센트럴 빌딩. 독특한 역세권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名古屋駅は中部地方の中心都市です。で1999年に JR セントラルタワーズこちらを建設して、これが名古屋地方のランドマーク的な存在として電車を利用するお客様に加えて名古屋セントラルタワーズを目指してレジャーに来る、ショッピングに来る、そういったお客様が年々増えている、そういった非常に賑わった駅です。 잘 발달된 역세권의 영향은 인근 지역으로 확장돼 나갔다. 나고야역 근처의 작은 라면 가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 손님의 대부분은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ぱりね、いいことといえばいろんなこう地方からいっぱいいろんな人が来てくれますね。仕事とか旅行とか、はい、あとここ駅が近いのもあるんですけど、その駅から空港に直接電車も通ってるんで、そのまま直通の電車が海外からも。 나고야역 인근의 사카에 전철역. 이곳은 나고야의 전통 번화가였다. 나고야 신역이 건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젊은이들은 약속 장소로, 중년들에게는 추억을 찾는 거리가 된 사카의 전철역 주변. 大きい交差点に面しているし、遠くからでも見えやすくて分かりやすいから。 이 전철역이 나고야역에 흡수되지 않고 여전히 명성을 유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고야역과 사카의 전철역의 연계가 잘 돼 있는 덕분이다. 신칸센 역세권과 지하철 역세권이 상생하는 현장.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나고야역의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진 덕분인 것이다. 즉,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나고야역의 역세권 개발이 나고야역과 사카의 전철역 두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이끈 것이다. 無秩序にこう民間開発でビルばっかり建つんじゃなくて、もっとその市の人たちがもう少し例えば高層ビルじゃなくて中層の建物が並ぶとか、緑が多い駅前にしようとかですね、コンセプトを十分決めてそれに従うような、規制をきちんとかけて、都市計画をしとかないと。 독일의 포츠다머역. 포츠다머역은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에 세워졌다. 따라서 이 역은 옛 서독과 동독을 잇는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포츠다머역이 교통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지금 이 역은 독일의 동서와 남북을 잇는 철도망이 교차하고 있다. 부수적인 효과도 생겼다. 편리한 접근성으로 많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국적 기업 유치도 이루어졌다. 분단의 장벽이 있던 곳이 관광의 중심지,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역의 위치였다. 편리한 접근성, 공항 등과의 연계성,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 건물, 이 모든 조건을 갖추면서 포츠다머역은 독일을 대표하는 역으로 탄생한 것이다. Ich glaube, dass die entscheidenden Kriterien für eine Lage, die sich entwickelt, sind, dass sie eine große Zentralität hat, dass sie also in einem zentralen Gefüge sich bewegt, dass sie gut angebunden ist zum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dass sie gut erreichbar ist, dass die Leute da hingehen, dass sie sich in der Nähe aufhalten. Die Lage ist also immer der allerwichtigste Punkt für eine Stadtentwicklung und für eine Immobilienentwicklung. 지역의 특성과 고속철의 장점을 잘 활용,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하마마츠역 광장. 음악의 도시로 알려진 하마마츠역 광장은 늘 이런 연주가 끊이지 않는다. 이곳이 음악의 도시로 알려진 것은 야마하, 가와이 같은 유명 악기 제조업체가 있기 때문이다. 도쿄와 하마마츠는 1시간 30분 거리. 하마마츠가 도쿄로 흡수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하마마츠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오히려 도쿄인들의 하마마츠 방문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도 본사를 도쿄로 옮기는 대신 하마마치에 잔류했다. 세계적인 피아노 생산업체인 가와이. 종업원 2,800명의 이 회사도 신칸센 개통 이후 그대로 이곳에 남았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싼 이전 비용, 역시 비싼 토지 비용을 부담하면서 굳이 본사를 도쿄로 옮길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신칸센으로 도쿄와 가까워지면서 마케팅이나 고객 서비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최소한의 부서만 도쿄로 옮겨갔다. 이것은 가와이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라면 제조업체들이 굳이 본사를 옮길 까닭이 없는 것이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울산에 치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そういうところの管理、人事面とか経理面とかそういう面で一応本社機能の管理面を東京に移すということは大変経営上の効率が落ち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して、生産に密着したところで商品開発、企画、また生産の一体でやるというところに経営のね合理的な運営ができ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하마마치. 수많은 대기업이 그대로 잔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신칸센 덕분이었다. ですから2時3時まで市役所で仕事をしてから東京で夕方の会議があって、知り合いと夕食なんかしてもですね、夜10時まで電車がありますから11時ちょっとにはですね浜松に戻ってくれるから十分それで行ってこれちゃうんですね。ですからもうそんなだから首都圏にいるのとそんなに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すから 신칸센 개통은 이 제조업 중심의 회색 도시를 바꿔놓기 시작했다. 1시간 반으로 좁혀진 도쿄와의 거리. 이 거리가 하마마치를 새로운 관광도시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락을 먹으며 여행을 즐기는 이들은 대부분 이른바 당일치기 관광객이다. 하마마치 여가. 도쿄에서 오는 관광객을 기다리는 연계 버스가 늘 준비돼 있다. 하마마치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선사하는 곳. 많은 관광객이 이 호수를 찾는다. 이들은 도쿄의 한 회사의 직원. 1박 2일 일정으로 이곳으로 MT를 왔다. 신칸센을 이용한 이들은 1시간 반 만에 목적지에 도착.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느긋하게 호수를 둘러본 후 다음 일정을 소화할 것이다. 신칸센이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정이었다. 時間が早くて安全ですね。早くって渋滞しませんね。高速道路は事故もあったり時間がはっきりしませんね。だから正確にスケジュール通りにつけます。 신칸센의 영향으로 하마마치에는 지난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제조업의 도시가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의 이미지도 바뀌기 시작했다. 회색 하늘의 공장 도시가 아니라 푸른 도시 하마마치의 이미지가 굳어진 것이다. 울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통의 제조업을 유지하면서도 고속철로 서울 등 외지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울산. 다음 날 도쿄의 직장인들이 하마마치를 떠나고 있다. 이들의 여행은 어땠을까? 渋滞もないし、乗ってれば着いちゃうのですごい楽でいいですよ。今回の旅行も楽しく、渋滞もなく、時間通りなのでとっても良かったです。はい。 이들의 모습에서 울산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울산 역시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를 고속철과 잘 연계한다면 하마마치처럼 제조업과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신칸센 고속철로 위기 아닌 위기를 겪고 있는 곳도 있다. 호지산을 끼고 있는 시즈오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다. 늦은 밤에도 시즈오카 거리는 활기에 넘친다. 상가에는 쇼핑객이 넘치고 거리도 활기차다. 그러나 이도 잠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시즈오카와 도쿄는 1시간 남짓. 관광객들은 거의 대부분 그날로 도쿄로 돌아가 버리고 시즈오카는 그야말로 불 꺼진 도시가 되고 만다. 신칸센으로 도쿄와 거리가 너무 줄어든 탓에 발생하는 일이다. 시즈오카로서는 위기였다. 시즈오카 관광업계의 고민도 깊어졌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머무는 관광객, 이른바 체류형 관광객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신칸센으로 시즈오카는 머무는 관광객이 아니라 다녀가는 관광객만 찾아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 現在の観光客っていうのは非常に目的が多様化しておりまして、一箇所にとどまってそれだけに集中するっていうお客様はどっちかというと少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中で静岡市いろいろ魅力あるんですけども、さらにその魅力を高めるためには地域の周りのですね市と町とか連携してですね、それぞれのいいところを PR して、そこを広域的に周遊していただこうとかっていうそういうような政策を今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자동차 도시 울산이 눈여겨봐야 할 것이 더 있다. 나고야의 도요타 자동차 박물관.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2시간이요. 나고야에 본사와 공장을 둔 도요타 자동차는 자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89년 개관한 이 박물관에는 도요타가 생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동차 100여 대를 전시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 도요타 자동차 박물관. 최근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한 산업 관광 현장인 것이다. 도요타는 이 박물관 운영으로 자체 브랜드 홍보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까지 끌고 있다. いやそんなにないんですけど、私が働いてる会社でその車の部品を作ってるので、今回ちょっとその関係でここに来たんですけど、すごいです。よく古い車がすごくいい状態で展示してあるので驚きました。 울산에도 산업 관광이 있다. 왼쪽을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보는 일정. 저희 회사에서
장단점은 많이 두 개만 있는데요. 하나는 미풍 멀리 동해 바다에서 선줄 감독관이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버스를 타고 공장지대를 지나와서 생산 라인을 쭉 둘러보는 곳으로 그만이다. 체류형, 체험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4시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숙소인 경주로 가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내일 또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포항제철 산업 탐방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도시 울산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지역에 그 입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어떤 문화 자원이라든가 자연 관광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그 지역 사회와 기업이 상생하는 이런 그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마침내 맞이한 고속철 울산역 시대. 성공의 관건은 역시 역세권 개발. 지금 울산역은 복합 쇼핑몰, 환승센터, 컨벤션 전시 문화시설, 대형 백화점과 호텔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기차를 갈아탔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면 역을 사람들은 활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잘. 어차피 불편한 건데 그러다 보면 역이 죽어버릴 거고 역이 죽으면 그 주변이 아무리 해본들 역세권 개발은 사람이 와야 개발이 되는 건데 아마 실패하기 쉽지 않을까. 근데 이제까지 대부분들의 개념은 그 주변을 먼저 개발하는 그 방법에 고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침내 활짝 열린 고속철 울산역 시대. 울산역은 기회가 될 것인가 위기가 될 것인가.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산업도시 울산. 이 장점을 고속철과 잘 연계시킨다면 고속철 울산역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이다. 반대로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울산역은 지역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울산역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꿔야 할 만만치 않은 과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